K문 학습그룹 성과 발표를 진행하게 된 팀 말랑말랑입니다. 성과 발표는 그룹 소개, 활동 주제 및 목표, 활동 내용, 목표 달성 및 성과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룹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룹 말랑말랑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인상이 강한 시를 즐겁게 읽고 직접 창작해보고 싶어 한다는 그룹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라는 장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말랑말랑한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가장 큰 목표이면서 그룹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룹의 활동 주제 및 목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말랑말랑은 이번 K묵 학습그룹을 통해 시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에 대한 오해 해소와 진정한 이해를 활동 주제로 하여 다음에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시를 읽고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기, 자기 회상적인 시창작을 통한 정서적 성장, 시창작 연습의 기반이 되는 사물노트를 통해 나의 본질을 이해하기, 그룹원 모두가 자신만의 창작시를 최소 2편 이상 완성하기, 전공자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인 현대시 쓰기 강의에서 원하는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습그룹의 그룹원들은 활동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습그룹이 진행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수강한 강좌 속 토론 주제로 토론해보는 활동과 저희 학습 그룹만의 학습 방법인 사물노트 및 창작시 합평으로 나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토론 활동에 대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차 토론에서는 우리가 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는 미친 짓이다. 시는 돈이 되지 않는다. 시는 어렵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황지우의 벽을 각자 읽고 비교해 보면서 두 편의 시가 보여주는 시적인 지점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서는 언어란 언어를 통해서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3회차부터 5회차에서는 주차별 강좌마다 제시된 시를 읽고 4가지의 질문에 답해 보았는데요.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시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마음에 남는 언어, 이미지, 대목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에 답해보면서 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6회차에서는 예민한 감수성과 분별력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7회차에서는 왜 사람들은 의미가 분명하거나 확실한 것을 더 옳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회차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습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고사를 응시함으로써 모든 학습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물노트 및 창작시 합평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활동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사물노트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물노트란 시창작 연습의 기반이 되는 글쓰기 방법으로 어떤 사물에 나를 의탁해서 쓰는 글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 나의 말이자 나의 기질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무엇이라면 나의 기질을 찾는 것이 시쓰기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일이 필요한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둘러가는 방식의 글쓰기로 어떤 사물에 나를 의탁해서 쓰는 방식을 택한 것이 사물노트입니다. 사물노트를 통해 그 사물에 투영된 나의 기질을 찾아내고 나만의 시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노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저희 그룹은 4회차에 걸쳐서 전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물노트 1은 사물찾기로 내가 좋아하는 사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자 가장 끌리는 사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물의 목록을 적어온 사물노트 1을 다 같이 읽어보고 그 목록 안에서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그리고 앞으로 사물노트의 소재가 될 만한 사물 한 가지를 지정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물노트 2는 사물에 대한 기억을 더듬기입니다.
각자 사물노트 1을 통해 정한 사물에 대한 최초의 기억 혹은 인상적인 기억을 기반으로 각자 생각해온 사물노트 1을 낭독하고 자유롭게 합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물노트 3은 사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묘사하기입니다. 사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묘사하는 것을 주제로 창작한 각자의 사물노트 3을 낭독하고 자유롭게 합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물노트 4는 사물의 입장에서 써보기입니다. 사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마주하고 감각,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창작한 각자의 사물노트 4를 낭독하고 합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물노트를 통해 시적으로 감각하고 시적인 표현을 터득해보고 자신만의 기질을 발견해보았다면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것은 자유시를 창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실행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룹원 모두 각자 두 편의 창작시를 써보았는데요. 먼저 고민성 그룹원은 키가 큰 아이, 만두라는 제목의 두 편의 시를 창작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은지 그룹원은 도움받고 싶은 사람, 날카로운 손톱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두 편의 시를 창작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수빈 그룹원은 모기양, 후회라는 제목의 두 편의 시를 창작해보았습니다. 그룹원 모두가 자신의 창작시를 낭독하고 합평하면서 시에서 시적이었던 부분 혹은 좋았던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좀 더 창작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의 목표 달성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한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어디까지가 시인지에 대해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그룹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시의 정의를 구축하고 좋은 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시를 읽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동일한 시에 대한 감상을 그룹원들과 나누며 시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사랑,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시들을 읽어보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사랑,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시를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사물의 세계, 시대와 현실을 다루는 시들을 감상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사물의 세계와 본질, 시대와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요건 및 기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시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낯설게 하는 시의 언어를 통한 미적 효과를 이해하고 시에 있어서 투명성의 위험과 모호성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 소개 활동을 통해 좋은 시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상평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물노트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사물을 시적인 시각으로 다가가 시적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물노트 합평을 통해 서로의 글쓰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고 각자 자신의 고유한 화법이자 문체를 발견하고 필생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의와 토론, 사물노트, 합평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습득한 좋은 시 쓰는 방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창작시 두 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시를 낭독하고 합평하는 시간을 통해 그룹원들 간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적 기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습그룹의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